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이라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장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뒷면에 화면 뒤에 심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심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심장에서 우리 몸에 피를 그냥 공급해주는 공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제 이렇게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갑시다. 심장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어떻게 하죠? 왼쪽 심장 붙이죠, 이렇게. 또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때도 마음을, 바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심장을 한자로 마음 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모두가 다 마음의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라는 그 마음은 바로 심장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심장을 비롯한 우리 몸통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대표하는 심장을 지칭함으로 인하여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오장육부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우리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장육부 내장과 연관되지 않은 병은 거의 없다. 물론 외부적인 충격이다 또는 그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은 몰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가 잠을 잘못 잤다든가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오장육부 내장과 직결돼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심장에 대한 것은 심장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이 있듯이 심장도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간담이 서늘하다, 간의 짝은 담낭이란 뜻입니다. 비위가 약하면 안 된다, 비장의 짝은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그렇다면 심장의 과연 누구일까요? 심장은 바로 자궁과 짝입니다. 그럼 남자는 자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남자에게는 소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자의 자궁 배꼽 밑에 있죠. 우리가 배꼽 밑에 있는 기관을 배꼽을 중심으로 소장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이건 동양 철학, 동양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심장과 짝이 자궁이 됐다는 이유는 바로 심장은 피를 관리하는 공장이요, 피를 우리 몸 전체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렇다면 자궁은 무슨 역할을,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생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리라는 건 결국은 피입니다. 그 피와 자궁과는 직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럼 남자에겐 바로 소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짝은 소장과 자궁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리를 통하여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계속 소모하고 있죠. 근데 남자는 그런 소모가 없다 보니까 피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피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피가 우리 손끝 발끝 끝까지 순환이 잘 돼야, 따뜻한데 어디가 따뜻해야 합니까? 특별히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하다든가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손이 차가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생리라는 현상을 통해서 피가 여유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차가운 문제라는 냉병이라는 것은, 냉증이라는 것은, 냉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질환이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자궁과 연관이 됐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리통이 심하다, 아랫배가 차갑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심장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심장이 튼튼하다는 것은 자궁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나는 생리 등등 아랫배가 따뜻하고 자궁의 기능이 원활하다는 것은 심장 또한 튼튼하다라고 비교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심장에서는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피를 공급할 때에
혈액순환이 얼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비교할 때에 심장이 약하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에 피를 공급할 때 그 절반은 근육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근육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예고하는 예고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손발이 너무 차갑다.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있다. 가슴이 답답해 조여온다. 또는 가슴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심장 마비, 심근 경색.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은 바로 생명, 목숨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장의 문제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나는 평상시 손발이 차다. 나는 아랫배가 차갑다. 심장이 너무 조물듯이 아프고 있다. 밤에 꿈을 많이 꾸고 있다. 그 꾼 꿈이 얼마 전에 꾼 꿈이 한두 시간 전에 꾼 꿈이 또 잠깐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다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심장 마비 현상이 오게 될 때에 가슴이 한꺼번에 잡아 조이면서 쓰러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보통 길게 얘기하면 적어도 저는 약 한 3년 전, 3개월 전, 저는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알리는 신호, 3개월 전에 알리는 신호, 그리고 바로 알리는 신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하여, 내가 특히 내 몸속에 있는 심장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 심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심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 주변에 심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가족력에 대한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그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또 우리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소장 자궁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방법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그걸 다 가르쳐 드릴 수 없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 몇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심장을 강화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심장의 피가 몸 전체로 몸을 따뜻하게 36도 5분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 얼마나 힘들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운동을 한다. 걷는 운동을 한다. 등산을 한다.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근육을 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체온을 상승시켜 주니까 심장이 해야 될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내게 맞는 맞춤형 운동,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가서 공원을 걷는다, 등산을 한다, 자전거를 탄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이 오면 못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도 못 나가요. 또 너무 추워도 못 나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어디서 하는 것이다?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응용 의학이라는 오를 의자로서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럼 집안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우선은 제일 먼저 쉬운 방법은 바로 집안에서 훌라후프를 하는 겁니다. 훌라후프를 좌우로 돌리기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차렷하고 선 상태로 온몸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제가 이제 이 뒤에 영상을 넣겠습니다만은 제자리 걸음을 제자리에서 무릎을 적어도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좌우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훌라후프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리에서 조금 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혹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시면 안 되겠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장과 작은 자궁 소장이라고 했지만 심장은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 무엇과 폐, 심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에 관계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심장을 도와주면 무엇이 도움을 받습니까? 폐가 도움을 받고 폐가 도움을 받으면 심장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 궁극적으로는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을 이따만하게 부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바로 폐활량을 키우십시오. 폐활량이 커졌다는 것은 무엇이? 심장이 튼튼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심장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너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손발이 너무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붉은색을 좀 가까이 해도 되고, 제2의 심장은 발이니까 조격을 좀 하셔도 괜찮고, 이런 방법을 같이 곁들이는데,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으면 10분 안에 이걸 끝내려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말을 하게 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오십시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바로 글로벌 기독 방송 이곳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있고,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전화, 뒤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튼튼하게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